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그리고 홍삼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을 넘어서 이게 진짜 가능해? 싶은 소식을 공개합니다. 이름하여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예산안. 아니, 우리의 집 문제와 직결된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이 62.5조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적주택 19만 4천 호 공급.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디에 뭐가 얼만큼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연이어서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135만 호, 매년 27만 호를 신규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대비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인허가 물량으로 135만이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135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땅을 파는 착공을 기준으로. 이건 말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진짜 움직이겠다는 선언이에요. 최근에 제 MBTI가 ISFJ에서 ISTJ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말만 하는 사람이 싫어졌어요. 접수는 공짜, 행동하는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접수를 해야 당첨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을 해야 공급이 돼요. 향후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한다. STJ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숫자로 딱 수도권에 얼마, 서울에 얼마. 근데 135만 호가 아니라 134.9만 호였네. 그래도 좋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착공 기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135만 호를 도대체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건가? 5가지 카테고리,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으니 바로 LH가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겁니다. 보통 공공이 택지 개발을 하면 일부분은 민간에 넘긴단 말이에요. 혼자 다 하면 말이 많고요. 그렇게 또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는데 이게 해보니까 민간 이 친구들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막 공급해서 개발 이익을 누리고 불황기에는 글쎄 공급을 안 해요. 이러면 공급이 들쭉날쭉 공급 과잉 아니면 공급 절벽이잖아요. 변동성이 확 커집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누군가는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LH 직접 시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찬성하는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2026년 내년에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공적 주택은 총 19만 4천 호입니다.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하고요.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뿐인가요?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육아 특화형 공공임대로 살기 좋은 구조로 육아 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한다고 해요. 보육시설, 공동돌봄 공간, 키즈존, 커뮤니티형 놀이터. 그러니까 집 더하기, 돌봄 더하기, 커뮤니티가 한 번에 묶인 형태인 것 같은데 라떼는 말이야 맨몸으로 육아를 했는데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육아 특화형 부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셋째 홍삼이가 12월에 태어나거든요. 아유,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셨대. 육아 친화 플랫폼 제가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삼이 친구들, 홍삼이 동생들 많이 만들어.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복합개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서 2.8만 호를 착공하겠다. 강동 1000호 행복주택이 복합개발이었죠. 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해가지고 아래는 주민센터, 복지관, 아동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 공용주차장으로 위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었어요. 여기 너무 좋았죠. 경쟁률이 몇백 대 1 그랬던 것 같은데 방화동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방화 이동 주민센터, 오른쪽은 방화 스카이폴의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렇게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재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토지비 절감 플러스 도심 접근성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조죠. 복합개발 강추하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땅이 부족한데 이건 땅이 해결되잖아요. 택지비가 안 들잖아. 또 요즘 보면 새로 지어진 신축 공공임대도 많지만 동시에 준공된 지 엄청 오래된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강서구, 강남구에도 30년 이상 노후된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아서 민원도 많이 받고 하자보수 처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면 재건축해서 2030년까지 2.3만 호를 착공한다고 해요. 강남, 강서, 노원 등지에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 분양 혼합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 어떻게? 영구임대 아파트를 종상향하고 추가 용적률 최대 500%. 우와! 이러면 가능하지. 글로 보면 잘 모르니까 이미지로 보면 상계 마들 170세대를 363세대로, 하계 5단지 640세대를 1336세대로, 중계 1단지 882세대를 1370세대로 세상이나 마상이나 이렇게 재탄생시키겠다고 합니다. 장기전세로 공공분양으로. 좋은데요? 세대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서 3899세대, 가양 3235세대는 과연 얼마로 늘어날 것인가? 여기는 최소 6천? 단지가 엄청 크거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서울내 노후 임대단지 및 재건축 계획단지안.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데 강서, 강남에 많은 건 알았거든요. 근무했었으니까. 근데 노원에도 많았네요. 이주하고 뭐하고 갈 길이 좀 남았지만 보고만 있어도 배부릅니다. 요게 무사히 잘 진행되면 이후에도 착착 진행될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세 곳에만 있나요? 여기 다 있지? 이것만 하고 끝 아니니까 우리 초록 친구들이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 요건 든든전세주택으로 나오겠죠? 개인적으로 든든전세주택 조회수가 괜찮았거든요. 요게 조건이 좋잖아요. 허그 든든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산, 자동차, 나이, 지역 아무것도 안 보고 순위, 배점도 없이 추첨. 그거 하나로 당첨자를 결정하니까 7,500호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착공이니까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한대요. 에이, 그건 원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청 기간이 있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뀔 예정이래요. 상시 사업으로 전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때 못하면 땡이다? 아니요. 이제는 상시입니다. 언제나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잖아요. 게임으로 치면 뉴비 지원책이죠. 우리 청년들이 얼른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이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도 늘리겠다. 요런 내용들이 2026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정리해볼까요?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이라는 강력한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6 예산안에 공적주택 19만 4천호 공급,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만 1,000호로 확대, 복합개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 이건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과 세대의 구조를 바꾸는 주거 정책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착공 기준이란 점, 그리고 LH 직접 시행이라는 실행력이 정책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최근 보도자료를 보니까 LH 직접 시행 대상지에 대한 공모계획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 및 주요 후보지 발표와 LH 직접 시행 방향 등 개혁안을 12월에 신축 매입 7,000호도 연내 모집 공고 추진.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26년 6,000호, 27년 4,000호 속도감 있게 신속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안이 주거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서 이제는 집 걱정 대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통과돼서 후딱 실현되면 좋겠어요. 복주머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필요하고요. 또 공고문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 그럴 땐 아영이네 행복주택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아영이네 행복주택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효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